자, 지금부터 맛있는 해물덮밥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 모듬 해물은 네. 해동시켜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되나요? 보통 이렇게 냉동되어져서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냥 쓰면 약간 맛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개수대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예. 이렇게 해물을 냉동되어져 있는 걸 사면은 이거를 한번 물에다가 가볍게 씻어주세요. 이 해물이 손질이 다 되어져 냉동이 되어져 있지만 네. 각각의 맛에 약간 해물의 비슷한 맛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다가 굵은 소금을 살짝 넣어서 해서 가볍게 손으로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씻어서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면 되는데 이때 보면은 굵은 소금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체에 받친 상태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주면 그렇죠.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한 번 더 네. 이렇게 씻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보통 손질이 다 되어져서 냉동되어져서 해동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해물 각각의 맛에서 약간의 그 좋은 맛을 좀 더 내고 싶을 때는 굵은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훨씬 맛이 좋고요. 또 해물을 냉동시켰을 때 냄새가 조금 난다. 예. 이렇게 했을 땐 여기다가 청주나 맛술 같은 거 조금 넣어주면 조금 비릿한 맛을 없앨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참 기분 좋은 게 네. 이 각종 해물들이 네. 손질이 돼 있으니까 뭔가 요리가 거의 뭐 절반 정도 끝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해물, 모듬 해물 냉동되어지는 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오징어나 이런 거 준비해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예. 또 냉동실에다가 준비해 놨다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해서 보통 껍질을 벗겨주세요. 네. 근데 오징어 껍질을 벗길 때는 물에다가 담그면 껍질이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내장을 빼고 껍질을 먼저 벗긴 다음에 씻어주는 게 좋고요. 링 모양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를 잘라놓으면 집에 뭐 사놓은 오징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냉동실에 보관하였던 게 해동된 게 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오징어도 이렇게 링으로 썰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죠. 한 2주 정도까지는 냉동실에서 괜찮은데 네. 더 이상 오래되면 좋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냉동실에 해물 같은 게 있다 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오늘 해물 덮밥을 네. 한번 맛있게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육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끓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제가 오늘 쉽게 다시마 육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보면은 이렇게 마른 다시마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위로 네.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넣으면 되나요? 한 10cm, 그러니까 요거 한 반 정도만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끓일 필요 없이 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마 육수로 사용을 하면 아주 편하게 준비할 수 있죠. 육수 내는 법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보통 끓이면 조금 더 진한 맛이 우러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그냥 생수 쓰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한 4, 5일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육수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해물도 손질이 끝났고요. 육수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네. 그럼 저희 냉장고로 이동을 해서 네. 함께 들어갈 채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예. 네. 모듬 해물에 들어갈 네. 채소 친구들. 네. 자, 이거는 제가 예. 미리 우려놓은 지금 다시마 육수 우려놓은 거거든요. 예. 해서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거랑 버섯이네요. 네. 자, 여기 또 들어가는 재료 저도 같이 가지고. 양파랑 당근. 네.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방금 넣어놓은 네. 육수 국물이랑 네. 이거 하루 정도 지난 건가요? 네, 하루 지난 육수거든요. 보면 다시마도 훨씬 이렇게 불어서 우러나서 예. 통통해졌고요. 여기 얇죠. 그리고 색감도 약간 우러났네요. 다시마 색깔이 약간 우러나서 색감이 훨씬 좋아서 이렇게 그대로 열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죠, 육수로. 야, 이건 정말 간편해서 좋겠다, 그렇죠? 네, 이제 들어가는 재료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자, 양파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모양 살려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썰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자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잡으시고요. 이쪽에서부터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45도로 해서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 약간 기우뚱해서 힘드실 때는 요거를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다시 썰어주는 되는 거죠.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땡글땡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끝을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우면 얘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예. 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해서 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은 좀 단단한 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처럼 이렇게 썰다 보면 굵기가 다 제각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해서 썰어서 볶는 시간이 같아야 되니까 굵기가 다르면은 아무래도 어떤 건 잘 익고 어떤 건 덜 익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가지런히 모아서 이렇게 해서 당근도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브로콜리를 사용할 텐데 이특 씨는 보니까 양송이 버섯이 있네요. 저는 버섯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사용하고 남았던 버섯이 남았는데 네. 그거 지금 오늘 같이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물 아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채소도 양파, 당근, 브로콜리, 버섯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덮밥이 해물 덮밥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해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영양하고요. 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영양이 잘 어우러져서 균형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나 집에서 먹을 때 밸런스가 잘 맞는다 이럴 때 이 해물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이 고루 들어가 있어서 영양이 굉장히 잘 맞죠. 그렇군요. 네. 자, 모든 해물에 들어갈 채소까지 네. 손질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해물도 준비됐고 채소도 준비됐고 네. 이제 양념 어떻게 넣을지 양념이 준비해야 중요합니다. 되는데, 네. 보니까 제가 이특 씨 예. 팬이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보니까 매콤한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칼하고 매콤한 거에. 네, 그거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양념, 네, 저는 칼칼하고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네, 예. 좋아요. 그러면 고추장 양념을 할 건데요. 지금 먼저 섞어야 되는 양념으로는 먼저 고추장. 한 고추장. 큰술 하고요. 네. 약간 되직하니까 맨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청주를 먼저 한 큰술 반을 넣어주세요. 청주. 네, 한 큰술 반, 자, 한 큰술 반. 반. 여기에다가 간장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네.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뭐 물엿이나 이런 거 넣으셔도 좋은데요. 이게 소화가 굉장히 잘 되니까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주세요. 자, 한 큰술. 반. 제가 얼마 전에는 네. 취업이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여기 들어서 이렇게 놔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네. 멤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정말요? 제가 밥을 해줬거든요. 네네.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맛있대요. 진짜요? 네. 오, 훌륭한데요? 열심히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랑 같이 요리하시고요. 네. 요거 같이 그 멤버들 불러서 해물덮밥으로 한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니까 멤버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네. 같이 먹고 네. 같이 운동도 하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좋으셨겠네요. 지금 네. 이제 이특 씨 섞으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저는 칼칼한 양념이 선생님 네, 어떤 양념인가요? 저는 간장 양념 만들 건데요. 네. 맛술에 그리고 간장 간장. 그리고 굴소스 그리고 저도 올리고당 넣어줄 거고요. 약간 담백한 양념인 것 같네요. 네, 저는 여기다가 마늘도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간장 양념 준비했고 또 이특 씨는 이렇게 해서 약간 매콤한 네. 소스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번 해물을 네.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특 씨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반반씩 섞어보는데 여기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오징어 잘라놓은 것도 한번 해서 맛있게 보고만 있어도 맛있겠네요. 진짜로. 네,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채소랑 조금만 있으면 뚝딱 스피드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서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팬을 일단 가열을 해야 네, 되겠죠? 팬은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요.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따끈한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면 네.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름을. 자, 네. 여기 저는 올리브유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팬이 준비가 되어지면 오늘은 이특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매콤하게 하잖아요. 그 매콤하게 볶을 때는 조금 고춧가루를 좀 볶아주면 훨씬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늘하고 먼저 지금 여기다 올리브유도 살짝 부었거든요. 네, 제가 약간 올리브유도 넣었거든요. 넣게 되면 뭐 맛이 조금 달라지나요? 네, 그러면 약간 올리브 향이 들어가서 조금 더 맛있거든요. 계량 스푼 한번 주시면 네. 거기에다 2큰술 넣어주시면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잡으시고 볶아주세요. 이때는 센 불로 볶아줘야 네, 되는 너무 건가요? 센 불이면 고춧가루가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네. 야, 어우. 그래서 기름이 부은 상태에서 네, 마늘과 고춧가루랑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그다음에 채소 넣어서 볶아주면 되죠. 네. 그다음에 이게 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네, 좀 불을 네, 줄이거나 줄여서 끄거나. 네. 네. 잠깐 볶아주셔서 먼저 여기에다가 다시마 육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시마. 해물하고 다시마 육수를 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가득인가요, 지금? 네, 여기에 보면 한 컵이 200cc예요. 네. 가득 부어주시면 돼요.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다가 먼저 해물을 살짝만 볶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살짝만. 네. 이때 해물을 볶을 때는 센 불이죠? 선생님? 네, 센 불에서 아주 살짝만 볶은 상태 해물을 즐겨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서 살짝만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그 육수를 다시마 육수 준비했던 거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이죠, 선생님? 네, 지금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물을 볶아줄 때 이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청주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청주 조금만 넣어주시면 비릿한 맛을 없앨 수 있어 좋거든요. 조금만. 저도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네. 육수의 양이 좀 많은 것 같고 괜찮나요, 선생님? 덮밥이기 때문에 네. 약간 걸쭉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물이 약간 걸쭉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컵에서 졸았을 때는 조금 더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육수는 한 병이면 한 500ml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유 있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들어 놓았던 양념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거 다 드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콤한 양념, 고추장 양념 넣었고요. 저는 아까 준비했던 이렇게 해서 간장 양념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이 끓는 동안 우리가 보통 덮밥하면 이게 국물이 약간 있는데요. 이걸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네, 녹말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전분을 같은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동량으로요? 예. 네, 그래서 감자 전분이 좋고요. 여기에다가 동량의 물을 집어넣어서 걸쭉하게 잘 풀어서 녹말물을 만들어주는 아, 거예요. 여기다 직접 붓나요? 네, 이렇게 해서 녹말물을 만들어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잘 섞어주면 이 감자 전분이 다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숟가락이 이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돌아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쵸? 나오죠? 확실히 물이 들어가자마자 네. 이 전분질이라 그런지 딱딱해지네요. 딱딱해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저어지면 풀어지고. 다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끓을 때 여기에 가장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요 이제 녹말물을 넣기 전에 저는 브로콜리를 넣을 거고요. 네. 이특 씨는 버섯을 버섯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녹말물을 넣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팬에서 가장자리에서 끓기 시작할 때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 그 끝에가, 시작하면 예. 그래야지만 이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걸쭉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로 조금만 다 들어가진 않을 거라서 농도 보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농도, 예, 이특식 농도 괜찮은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준비- 오징어 볶음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약간 걸쭉해서 밥에다 끼얹어 먹을 때 굉장히 먹기 네. 좋거든요. 이렇게 준비되면 불을 꺼주신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하고 소금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추. 그리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만 돌려주세요. 참기름. 네, 이 참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참기름은 향을 살려주는 그 재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끓이다 보면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준비한 거 다 이제 완성이 완성이 됐어요. 됐나요? 네. 자, 일단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빨리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준비가 됐습니다. 네, 한번. 자, 이제 밥을 한번 담아볼 텐데요. 밥 담을 때 네. 숟가락에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래서 물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하면 되게 편하게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목하게 해서 예. 엎으시려고요. 모양 내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요리가 점점 일취월장하시는데요, 정말. 지금 제가 내 생각이 든 건요. 네, 요리의 어떤 기본적인 걸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네. 제가 겉멋만 드시고 하지만 네. 어떻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느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늘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어머나. 이렇게 실수하시면서 네. 잘 담는 거죠. 그래서 네. 덮밥을 담으실 때 요령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밥을 이렇게 평평하게 담으면 해물을 덮고 나면 덮어져서 한쪽은 높고 낮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조금 높게 하고 한쪽은 비워둬요. 아. 그래서 여기에는 해물이 많고 밥은 좀 보이게 아. 그렇게 담으면 밥도 보이고 해물 덮밥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이 좀 없는 쪽에다가 해물을 좀 넉넉히 밑에다 같이 깔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준 상태에서 밥이 다 덮여지면 이게 덮밥인지 아니면 해물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밥은 조금 한쪽으로 피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해물 덮밥입니다 라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죠. 선생님 해물덮밥 너무 예쁘네요, 진짜로.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시면 한번 담아보세요. 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그 검은 그릇에 붉은 색깔 소스가 같이 곁들여지니까 너무 예쁘네요. 예쁘네요. 네, 좋아하는 해물 뭐 새우나 또는 오징어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얹어주면 어떤 게 들어갔는지도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해물을 이용해서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죠. 그래서 오징어도 이렇게. 장식하는 것까지 사람 같은데요? 예.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네, 그렇겠는데요. 아주 재미나서. 담백한 간장 양념과 풍미 가득한 해물의 환상 조합. 먹을수록 빠져드는 방영아표 해물덮밥. 매콤 칼칼한 양념을 넣어 취향 저격. 기분 좋게 입맛 당기는 이특표 해물덮밥. 자, 만만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영양 한 그릇 해물덮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 얼른 먹고 싶어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